올여름은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요. 관절염 환자는 겨울의 통증을 더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덥고 습한 여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통증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 50대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이래 앉았다가 어디 일어서면 주저앉을 것 같고 자다가도 쑤시고 아리고 예. 저녁으로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다리가 쑤시고 아리야. 막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불편했어요. 욱신욱신하고 요쪽에는 안쪽은 따갑고요.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대요.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해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건강한 삶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공통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원인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들 수 있는데요. 무릎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릎 관절 내 연골이 닳고 심한 경우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재생되지 않아서 치료가 늦어지면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년을 괴롭히는 퇴행성 관절염과 그 치료법인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김옥걸 관절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릎의 기능 자체가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심각하게 그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의 통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과격한 신체 활동과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스트레칭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연골이 심할 때는 파열이 된다거나 또는 염증이 생겨서 연골이 약해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잡고 있으면은 근육의 긴장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오래 무릎을 꿇는다면은 무릎의 압력이 증가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중입니다. 과도한 체중인데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3배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5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했다면은 각각 무릎마다 15kg씩 체중이 부하가 걸리게 되고 특히 등산을 한다거나 내려올 때 등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연골이 마모가 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로서 오래 연골을 쓰다 보면은 마모와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의한 외상 같은 경우에도 뭐 골절이라든지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을 이어질 수 있는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으로는 무릎에 시큰거리고 욱신욱신 쑤시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에 변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야간통, 그 다음에 안정시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일단 나이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나 과격한 운동, 활동 등으로 인해서 십자인대 파열,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사고, 외상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기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상도 많지만 급격한 체중 증가, 그 다음에 무리하게 일을 하게 돼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거나 다른 인대 손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염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즉 많이 써서 닳는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들 질환입니다. 이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초기 관절염 상태로 일반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은 무리했다거나 그 다음에 오래 서 있는 거나 하면 이제 무릎에 종창이라든지 붓기가 발생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안정이라든지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딱히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단계인 중기입니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보행은 가능하지만 계단 오르내리거나 내리막
그 오르막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다음 연골 주사, 그다음 뭐 재활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인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하여서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계단 오르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상태고 무리하면은 물이 너무 많이 차서 관절 운동에도 제한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이나 줄기세포 치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말기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에는 다리의 변형이 유발되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신대요. 이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손상된 연골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자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인공관절 맞는 사이즈를 위에랑 이렇게 아래쪽으로 끼우게 해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보이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 해서 모든 관절을 다 바꾸는 거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아주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CT를 촬영을 하게 되고 그 CT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적절한 사이즈의 인공관절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관절이 맞다면은 그 뼈의 절삭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100% 자동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모두 사람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시행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에게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예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8월의 어느 날. 장산진 씨는 집이 아닌 병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통증은 일상생활마저 마음껏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래 앉았다가 어디 일어서면 주저앉을 것 같고 계단 내려오지를 못하겠고 자다가도 쑤시고 아리고 50 후반부터 이 발목 시작해가지고 아프는데 막 그때는 뚝뚝 소리가 나고 그렇게 아프고 이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많이 맞고 피도 뽑고 주사도 맞고 효과도 없고 좀 자주 그렇고 이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통 갖지 말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나니까 지금 한쪽에 하고 나서는 수술이 잘 되고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무실 때 불편한 건 없으셨고. 예. 네. 자, 오늘도 이쪽 예. 이제 수술을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예. 어머니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뭐 수술 중 이변 사항 이런 건 없을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어가시고요. 제가 수술 마치고 나서 보호자들한테도 수술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형적인 인공관절이 필요했던 말기 관절염 환자인데요. 초반에는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면 호전을 잘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6개월 정도 괜찮았다가 이게 계속 시일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선 3개월 정도는 괜찮다가 나중에 돼서는 맞아도 바로 돌아서면 다시 통증이 발생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서 수술을 결정하고 있었지만은 계속 미루다가 다리가 점점점 자기가 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수술을 결심하고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대개 환자들이 오게 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환자처럼 다른 데서 3에서 6개월 동안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 뭐 침치료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존적 치료를 해서 더 끌기보다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보존적 치료 기간이 길수록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고요.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면은 내과적인 위장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저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이제 수술을 어느 정도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날짜를 잡았던 환자입니다. 일주일 전 왼쪽 무릎을 수술한 장산진 씨는 오늘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첫 수술 때보다는 편안한 듯 보여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인공관절 수술은 하반신 마취인 척추 마취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진 씨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마취가 진행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통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길 바라봅니다. 이 환자분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시행할 겁니다. 오늘은 우측을 시행할 건데 일주 전에 좌측을 미리 시행하였고요. 수술 전에 찍어놓은 3CT를 바탕으로 인공관절 위치랑 쌓여지는 것들을 다 미리 확인한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거기에 맞춰서 절삭을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상진 씨가 받게 되는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은 안전하면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수술로 낡은 관절의 위아래 끝부분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기존의 인공관절술처럼 여러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수술이 다 진행돼서 아주 부드럽게 잘 끝났고요. 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혈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내일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물리치료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력 회복되는 데 따라서 보행도 바로바로 시킬 예정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일반 가정생활 잘하고 알뜰 살고 뭐 다른 것 없이 사는 거지 뭐. 이른 아침부터 병원 회의실은 의료진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한창인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은 이렇게 의료진들의 회의로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의료진은 항상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의논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별일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잘 주무셨어요? 잠자리는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고요. 그래, 오늘 수술 이따가 진행하더라고. 지금 보면은 다리가 조금 덜 펴지고, 그렇죠. 구부러지는 것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 수술 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수술 잘 해드리고 그 결과로 어머니 믿음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수술방에서 만나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을 보다 보면은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서 제 의자 쪽까지 올 때 걸어오는 걸 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쩔뚝쩔뚝 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왼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요. 오른쪽은 다리가 휘어 있는 상태라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제 아프시면서 걸어 들어오셨고요. 만져봤을 때는 다리는 많이 휘어져 있는 내반슬이라거나 오다리가 심하셨고 다른 병에서 여러 번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진행돼서 저희 병 오셨고 바로 수술을 결정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측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제 나이도 조금씩 들고 수술에 대한 통증, 그다음에 잘못된 약간 불안감 때문에 이번에는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받고 싶어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던 환자입니다. 어느 병원 가면 수술이 필요하다, 또 어느 병원 가면 보존적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요. 첫째는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걷지 못한다거나 계단 오르내리거나 오르막 내리막이 힘들다거나 야간 통도 심하여 잠을 못 잔다면은 그거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통증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약물치료, 주사치료,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역시 안 좋은 소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후기, 말기, 즉 3단계 또는 4단계의 관절염이 진행했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회진이 끝나고 조금 여유를 즐기고 있는 정분수 씨. 수술을 앞두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긴장됐던 얼굴이 아주 편해 보입니다. 분수 씨는 4년 전 왼쪽 무릎을 수술한 환자인데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악화돼 오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원인이 등산을 너무 많이 다니세요. 하루에 뭐 8시간씩 이래 막 강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려올 때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때 중단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많이 다니가 이제 다 버리지, 두 다리를. 욱신욱신하고 요쪽에는 안쪽은 따갑고요. 예, 따갑고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대요. 그래가지고 안대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로봇이 또 그리 또 좋다 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수술실로 내려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분수 씨의 환한 미소를 봐서 그런지 오늘 수술은 왠지 더 성공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진과 분수 씨의 마음이 하나가 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정분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우측은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할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좌측을 미리 시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과 일치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술 전 3D CT를 통해 얻은 환자의 정보로 적절한 인공관절 기구와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로봇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 3D 영상으로 환자의 뼈 모양을 확인해 환자의 무릎 모양에 맞는 맞춤 인공관절 수술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는데요. 정밀한 로봇 수술 방식으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체크한 상으로서는 인대가 조금 느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계획했던 거와 조금 달리 뼈의 절삭 정도를 좀 달래서 이를 보완하였고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보다 현재 나온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장점이 수술 중간중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재활이 바로 들어갈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좌측을 수술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요. 아마 특별한 문제 없이 뭐 보행이라든지 굴곡 운동들은 금방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등산이 된다면 뭐 등산하고 싶고, 예, 헬스도 하고 싶고, 이제 수영은 원래 하고 있었고, 예, 다 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노곤함이 밀려드는 오후. 조금 쉴만도 한데 김영숙 씨는 다시 청소기를 꺼내듭니다. 깔끔한 성격 탓에 매일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수술 전에는 무릎 통증으로 청소는 고사하고 제대로 앉았다 일어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 17, 18년 됐네. 일어서는데 다리가 뚝 거리쓰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보름 정도 하고 왔을 적에는 또 괜찮았어. 그러더만은 그만 그 길로 이 다리가 이제 아프게 해가지고 온데 춤 맞으러 다니고 또 저 연골 주사 맞으러 다니고 약을 먹고 이래도 이 무릎이 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음도 걸을 수도 없지. 저녁으로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다리가 쑤시고 아리야. 그럼 잠을 못 자요. 하루 평균 잠 3시간 잠 많이 잤어요. 연골 주사 맞고 나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덜해. 그래야 그 세월을 한 1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돈이 내가 병원에 가 수술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리 고통받지 말고 날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사돈하고 둘이 가가지고 엑스라이 찍고 진료를 하고 과장님이 무릎이 다 닳았다. 수술로 해야 될 무릎이다. 6일인가 그리 기다린대요. 기다리고 있다가 과장님이 수술해 주대요. 오늘은 영숙 씨의 진료일인데요. 수술 후 전체적인 점검과 치료를 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은가 봅니다. 집을 나서는 영숙 씨. 예전에는 계단을 내려올 수 없어 집에서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젠 이 계단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아이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일단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나요? 예, 자전거. 자전거 타기 자전거. 얼마 정도 타시고요? 자전거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은? 걷는 거는 우리 그 공원에 아침에 한 음. 2, 30분 걷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잘하고 계세요.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걷는 거. 그리고 또 그 정도 하면. 온천에 아침마다 온천 갑니다. 가 물에 걷습니다. 그렇죠. 예. 물에서 걷는 운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MRI 찍으셨던 거 4월 말에 찍으셨던 건데 이거 보면 이렇게 물도 많이 차 있고 연골도 많이 조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술하자는 거 의견을 잘 따라 주셔가지고 수술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진행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과가 계속 오래 잘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해 주시고요. 탕에서 걷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유지하시면은 뭐 20년, 25년 정도는 충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은 지금 봤을 때는 수술할 단계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뭐 왼쪽처럼 이렇게 뭐 수술한 것보다는 그대로 보존적 치료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예. 오셔가지고 연골 주사도 조금 맞아 주시고 예. 아프시면은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오른쪽은 뭐 수술 안 하고도 뭐 지금처럼 뭐 잘 지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무릎 통증이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탁 심해지셔가지고요. 저한테 쩔뚝거리면서 들어왔던 환자분이십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해진 원인을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내원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엑스레이상 관절염은 우리 3기 정도 해당됐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촬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MRI상에서는 내측 관절염에 관절염 4기 소견을 관찰되었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 뿌리 파열이 동반돼 있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으신 편이라 인공관절보다는 내시경 치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내시경 치료했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 환자와 상의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던 환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하자 하면은 겁이 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최대한 끌다가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력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자고 바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근 손실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근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재활이 빠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조금 더 회복력이 좋았던 것 같고 그 환자도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제가 하자는 재활 치료에 상당히 잘 따라줬던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오는 날엔 항상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영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치료실을 찾습니다. 오늘은 인대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데요. 관절의 안전성을 높여야 관절염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인지 영숙 씨의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공관절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재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관절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뼈와 연골, 그 다음에 인대와 근육이 있습니다. 뼈와 연골은 인공관절 수술에 해당하고 인대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활 치료를 잘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은 수술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 치료하면 가장 좋은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여러 보존적 치료로 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치료는 없죠. 하지만은 보존적 치료의 단계를 넘어선 환자가 그런 보존적 치료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약을 계속 드시면서 내과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더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늦게 되면은 그런 세 가지 문제들을 같이 싸워 이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활이 힘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료를 끝내고 운동복으로 변신한 그녀가 찾은 곳은 집 근처 산책로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런 노력이 건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다리 수술하기 전에는 모든 게 그만 다 불편하니까 운동도 여기도 넣어보지도 못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 달라졌지. 무엇이 새롭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제 관광버스도 타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이제는 그걸 할 겁니다. 못 해본 거 다 할 겁니다. 요새는 무릎 치료하는 게 많이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다 아는 거는 다 알듯이 건강검진 이런 거 다들 잘 챙겨서 하시거든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오는 것보다 이제 50대, 60대가 넘으면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오는 경우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빠른 결정을 하시고 수술을 받는 게 재활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입니다. 재활치료는 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고 보호자들도 옆에서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겁나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에는 수술 전 계획을 다 세우고 로봇으로 오차 범위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의 몸은 노화를 거치며 계속해서 변형을 거듭합니다. 특히 좌식 위주의 생활 습관과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다리가 휘어지고 연골이 다르며 퇴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